제가 하나의 사업 서비스를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우유 대리점처럼 거점 배송으로 500m 또 1km마다 물량이 많으면 좀 더 줄일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어떤 그들이 자영업 구조로 해서 이렇게 만들고, 택배회사는 거기다 물량을 거기다 갖다 주기만 합니다. 500m, 1km 안에는. 그럼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그들 뭐 직접 가져가든지 택배를, 아니면 거기에 그냥 가벼운 이렇게 움직임, 어떤 오토바이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는 이렇게 움직여서 가져가면 되겠죠.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데요. 왜냐하면 그 일일이 배송을 하나하나 그 차량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비용이 덜 먹히게 되고요. 택배에서도 굉장히 큰 이익을 누릴 수 있고요. 자, 거기 문제가 있었을 경우 언제든지 추가로 이런 그 택배 대리점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물량을 갖다 소화할 수 있고요. 말썽을 일으키면 계약 해지해서 새로운 택배 새로운 대리점 체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옥션 같은 데서도 뭐 다른 데서도 이렇게 이런 것을 사실상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고 뭐 롯데마트나 이마트, 그다음에 홈플러스 같은 데도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어, 제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또는 뭐 이런 유튜브 또는 페이스북이나 전 세계 플랫폼에다가 그들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방송을 할 수 있다고, 유튜브 넷플릭스 방식으로 해서 하루에 40개씩 틀어주면 방송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짜로 제공해주고 유료 무료를 나누고요. 소비자들 어떤 동영상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래서 유튜브 넷플릭스처럼 키울 수 있고, 또는 페이스북처럼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블로그를. 그에 따라서 광고라든지 각종 어, 그 일종의 홈쇼핑 판매를 정부의 허가받을 필요 없는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렇게 어떤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 그 다자간의 통화를, 각각의 통화와 이렇게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방송을 탑재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방송 하루 500, 그러니까 하루에 한 채널을 500개라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서비스만, 그 나라 언어 서비스만 철저히 되면 전 세계에 동시에 일일이 하나의 방송국을 각 나라에서 더구나 살라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방송통신을 거의 전 세계를 석권하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래서 아이디어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업상의 아이디어로도 지적재산권이 보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접대자가 여기 있다. 자신들의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전 세계 깔려 있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홈숍 어떤 뭐냐면 온라인 판매 홈쇼핑, 홈쇼핑이 아니라 쇼핑몰을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그대로 하셨어요. 그다음에 자신들의 인터넷 전화를 공짜로 제공하시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페이스북 같은데 유튜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공짜 통신을 제공해주고, 좀 더 진짜로 통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미끼 상품 정도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도록 쇼핑몰에 있어서도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쨌든 그것이 제 사업 아이디어였는데, 그리고 애플하고 일반 스마트폰하고 일반 유선전화하고 연결하면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거대 사업을, 전 세계 수많은 사업을 하는데 하나의 미끼 상품이 되는 거예요. 무료로 제공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거기서 수많은 광고도 가능하고요. 수많은 사업도 전개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업도 할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이런 것을 이용해갖고 슈퍼마켓 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각 나라마다 촘촘히 슈퍼마켓을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 거점 배송 방식으로 해가지고 우유
택배까지, 그렇죠. 택배까지 가능하고요. 그좀 곧바로 그 즉시 배달 서비스가 가능하면 일종의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이나 월마트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까운 데서 그냥 즉시 제공을 할 수 있고요. 전 세계에서 동시에 그냥 큰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실패 염려도 없습니다. 워낙에 많은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틀 때마다 우리는 마이크로 원형 처리를 하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또 페이스북, 이건 하나의 사업 아이디어고 지적재산권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행 플랫폼을 말씀을 드렸었죠. 전 세계 모든 여행 전문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동영상을 보내오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매일마다 그 안에서 헤엄치며 살 것이다. 그 보는 데만 해도 시간이 아바타 방식, 기존의 것과 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아바타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고 로드뷰 방식으로 구경을 하고요. 전 세계 모든 여행지를 더 나아가서는 상점 안에 우리나라 같으면 대형마트 같은데 놀이동산 이런 데를 로드뷰를 그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허용을 해야 하는 사람 등록한 사람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로드뷰를 그 안에 확대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과연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뭐 홈플러스, 뭐 롯데마트, 이마트 같은 데 매장 안에 들어가서 아바타가 들어가서 어떤 물건을 클릭해 실제 동영상처럼 만드는 것과 가짜 동영상 게임처럼 만드는 것이 있고요. 재미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클릭을 하면 거기서 물건은 해외 배송 어떤 이 가능하고 또 국내 배송이 가능하다. 아니면 또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그 어떤 아바타가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낙타를 타고 다니거나 닭을 타고 다니거나 재밌는 게임처럼 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인력거를 타거나 재밌는 요소를 줘서 그거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그거 걸어 다니는 거 아바타가 걸어 다니는 거 아바타가 구경하는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좀 재미를 부여한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드론을 타고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거기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단체 관광이 가능하고요. 거기서 단체 관광이 가능하고 소셜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바타끼리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고요. 번역 서비스만 제대로 된다면 아까 전에도 제가 인터넷 채팅 방식도 또 이렇게 그 방송도 굉장히 그 나라 언어로 서비스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마이크로소프트 약점이라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전 세계 소셜 네트워크가 전 세계 사람들이 아바타를 이용해서 그 거리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새로운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SNS가 만들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SNS면 거기 안에서도 또 번역 서비스만 제대로 되면 인터넷 채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거나 거기서도 팸을 만들 수도 있고요. 팸을 만들 때도 다양하게 재미를 좀 더 부여를 하면 똥팸, 굼벵이팸, 낙타팸, 그다음에 슈퍼맨 팸, 뭐 등등등 뭐 수많은 재밌는 팸들을 만들어 줘 가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오늘 번역만 제대로 AI 시대니까 번역이 쉽게 되겠죠. 번역되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어떤 여행 플랫폼이 아니라 이런 것을 재미를 요소를 부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거기다 또 게임까지 제공할 수 있어요. 제가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온라인 게임도 가능하잖아요. 온라인 게임도 가능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안에서 완전 살겠죠. 그래서 온라인 게임도 가능하고 뭐 인터넷 나중에는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모든 뱅킹 서비스도 가능할 거예요. 대출도 가능하고 이게 플랫폼을 이용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 짚고 헤엄치기죠 한마디로. 네. 이와 같은 아이디어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수십 년간 안 하다가 하셨으니까요. 네. 여기는 뭐든지 가능한 거. 사업 서비스가 퀵 서비스도 여기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앱을 넣어가지고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에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스마트폰을 갖다가 공짜로 나눠주는 전 세계 TV를 32인치 기준으로 공짜로 나눠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거 안에서 그들이 이제 방송과 거기 인터넷뿐만 아니라 쇼핑몰을 이용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랫폼을 갖다 만들어서 한다면 거기서 얼마나 큰 이익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렇게 스마트폰 제조업자가 되는 거고요. 거기다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통신을 공짜로 제공해주고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 모이면 그래서 수많은 사업 서비스를 만든다라는 제 아이디어입니다. 양아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전 세계 도매 플랫폼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 세계 우리가 각 나라의 사정을 몰라서 싸게 구매를 하고 싶어도 우리가 뭐 거대 파워를 가지지 않는 이상, 구매 파워를 가지지 않는 이상, 전 세계 일일이 가서 어디가 어떻게 유통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도매 플랫폼을 만들어 수많은 도매업자들이 등록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 유튜브나 이런 페이스북 어떤 데도 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문을 조금만 옥션처럼 조금만 주문을 하면 거기서 이렇게 쿠팡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쿠팡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데도 할 수 있고요. 전 세계 도매 플랫폼 알리바바 같은 데도 할 수 있겠죠. 또는 알리테무 이런 데서도 전 세계 도매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래서 전 세계 각 나라에서 주문을 하면 어떤 상품이도 해외 배송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가 이것이 굉장히 큰 결제 서비스 대응만 해도 엄청난데 굉장히 큰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가능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꽃배달 서비스 여기다 앱을 탑재하거나 이렇게 되고 스마트폰에다가 그거를 나눠줘서 스마트폰에다가 탑재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네. 앞으로는 TV 안에도 탑재할 수 있어요. TV가 어떤 컴퓨터 플러스 인터넷의 결합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와 같이 데스크탑처럼 똑같이 마이크로소프트 TV를 공짜로 나눠줘가지고 32인치 기준으로 좀 더 큰 걸 원하면 돈 추가로 받아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무료를 나누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많은 사람이 사용하면 거기도 유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라든지 이렇게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어요. 다른 데에서도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거점 배송 재방식은 어떤 전 세계 모든 택배의 새로운 형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 세계 택배의 500m, 100m 이렇게 1km마다 하나씩 대리점 체제로 해서 뭐 어떤 식으로 오토바이를 배달한 가족을 통해서 배달을 하든지 그들은 배달할 것입니다. 이익이 나는 이상. 그래서 택배회사는 그냥 갖다 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전 창고를 운영하고 갖다 주기만 물건을 분리해서 갖다 주는 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좋죠. 그냥 자동화 서비스로 인해서 물건도 앞으로는 자동 분류가 될 거고요. 그래서 택배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거기서 더해서 그 거점 배송 방식으로 해서 오토바이 배송까지도 할 수 있어요. 오토바이를 라이더를 모집해서 맥도날드나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배송을 하듯이 여기 상품 다시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음식점 배달 서비스 이런 것들도 직접 해줄 수 있고요. 거기다가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약에 슈퍼마켓을 만들어서 슈퍼마켓과 편의점 결합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슈퍼마켓에다가 편의점을 결합하고 거기서 간단한 식사가 가능하고요. 커피도 간단한 것이 가능하고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편의점이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를 가는 이유는 그렇죠. 가깝기 때문에 직주 근접 이런 개념처럼 사람이 가깝기 때문에 가깝고 다른 데는 없는 신상품들이 수없이 거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간편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귀찮아도 뭐 이거 과자는 이게 좀 비싸니까 다른 데 근처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500m 밖이나 또는 300m 밖에 있는 200m 밖에 있는 슈퍼를 가지 않아요. 귀찮으니까 그냥 그거 사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슈퍼마켓과 편의점을 결합을 시켜 편의점에서는 좀 간편식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식사, 커피 이런 것들도 가능한 식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이건 전 세계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우리나라 옥션 신세계 그룹 같은 데서도 롯데마트, 이마트도 이런 방식은 굉장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식사와 커피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슈퍼마켓인데. 그리고 저 테이블도 그렇게 몇 차례 꼭 완전히 틀려질 거예요. 점심시간 때 몰릴 수도 있어요. 간편식 요새 있잖아요. 간편식 팔고 저는 이거 사업이 굉장히 대박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점 배송 해가지고 거기서 이런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배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대리점 체제로 500m, 100m마다 택배를 운영하던 거기서 오토바이 라이더까지 운영을 하든지 자기네가 직접 하든지 500m, 100m마다 촘촘히 그것을 그렇죠. 그 슈퍼마켓 배달이 가능한 겁니다. 500m, 100m니까 바로 가까우니까 몇 번 왔다 하게 하면 돼요. 그 근처에 왜 이렇게 배달이 모여 있으면 근처에 같이 가다 시간이 별로 안 걸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500m, 500m마다 1km마다 그 안에서만 움직이니까. 그 안에서만 움직이니까 촘촘히 배달할 수 있고 시간이 별로 안 걸립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다 아는 사이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직접 가져갈 수도 있고. 우유 대리점 같은데 편의점 같은 데서도 새벽에 보면 딱 그렇게 배송을 해가지고 물건을 분류를 하고 다 배달이 된단 말씀이죠. 각종 거기서 이렇게 이런 500m하고 1km마다 이렇게 거점 배송 방식으로 하는 이런 것은 기존의 택배 회사를 완전히 흡수할 거, 다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식이. 낮에는 낮에대로 또 그 널널하면 거기서 뭐 가령 뭐 간편식 서비스도 뭐 추가로 할 수 있겠네요. 또 당연히 그렇습니다. 간편식 같은 거 배달하거나 각종 생필품을 쿠팡처럼 새벽에 배송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뭐 거기다 더해서 뭐 등등등 많지 않습니까? 낮에는 낮에대로 또 빵도 갖다 줄 수 있겠죠. 빵도 갖다 줄 수 있고 뭐 모든 게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배민 서비스 사업이 하나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배달의 민족 해가지고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어떤 슈퍼마켓을 만들거든요. 슈퍼마켓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직접 배송을 합니다. 뭐 미국 같은 데는 그 어떤 푸드 트럭 있잖아요. 전 세계 미국의 푸드 트럭에 이나 미국의 어떤 맛집을 연결해 가지고 거기서 택배로 배송해주는 이런 그 사업 플랫폼을 내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도 굉장히 대박 히트가 날 수 있다고. 우리나라의 맛집, 그 스마트폰 앱으로 탑재거나 데스크톱 앱으로 탑재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식당의 맛집을 갖다가 다 배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가 옥션 같은 데 이렇게 그 테마로 넣어주는 겁니다. 옥션 같은 데 넣어주거나 이렇게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데 넣어주면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오던 맛집을 굳이 가지 않아도 빵집도 될 수 있고요. 또는 커피도 될 수 있어요. 커피도 상품화 시켜서 그 집 커피만 뭐 등등등 다른 게 많이 가능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테마를 만들어주면 그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그 사이트가 활성화되겠죠. 남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함부로 도둑질하지 맙시다. 지적재산권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제 아이디어와 어떤 기술이 무단으로 다 사용되고 있고요. 특히 YTN에는 제 페이스북에 좀 외국인 회원만 5,000명, 개인으로서는 최대입니다. 개인으로서는 최대고 거기다가 제가 많은 기술을 발표하고 또 여기서도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그다음에 그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한국은행 또 그 뭐 서울시야 인천시 모든 지자체들이 많이 정보기관들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어요. 주한미 대사관 미군 활동 보도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저기 카이스트도 제 기술이 많이 나오죠. 카이스트 뭐 현대기아차에서도 제 기술이 여러 군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하나 레이더를 제가 제 방식으로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사 레이더 부분 하나 그다음에 뭡니까 LG그룹도 이렇게 광고를 많이 내셨는데 플라스틱 창문도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기존의 창문에다가 이렇게 플라스틱 창문을 덧붙여서 보석상 털리잖아요. 깨가지고 그럼 유리는 쉽게 깨져가지고 침입이 쉽고 플라스틱 창문은 침입이 쉽지 않다. 모든 유리창을 이걸로 바꾸자. 앞으로 이제 지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아파트 유리창에도 고층 유리창이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진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뭐 얇기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붙일 때 안에다가 제가 나노 구조로 해가지고 홈을 파가지고 붙이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플라스틱 창문에 대해서 같이 기존의 유리창에다 붙일 때 그렇게 되면 잘 안 떨어지게 돼. 뭐 깊게 너무 홈업하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어느 정도 얇게 홈업하면 이렇게 붙여진다고. 이 기술이 이제 플라스틱 접합 기술, 모든 철판 접합 기술, 고무 접합 기술로 들어가거나
어떤 그 모든 가죽, 인조 가죽이나 모든 가죽과 천을 접합하는 접합 기술로 들어. 축구공 위에다 이렇게 붙이는 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축구공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축구공 위에다 이런 거 접합을 하시잖아요. 이런 접합 구조에 들어가도 이런 것들을 이와 같은 접합 기술을 미세한 나노 크기로 해가지고 구멍 파서 접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타이밍 벨트, 모든 벨트 같은 것들도 접합을 하실 때도 이와 같은 접합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접합 구조, 비닐 접합이라든지 접합하는 것이 산업상이 엄청나 많아요. 특히 그런 플라스틱 접합에서 이건 탁월한데 전 세계 접합 기술에서 이런 접합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접합을 하는데 하도 많아서요. 그래서 이런 접합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플라스틱 창문은 기존의 유리창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안팎으로 안에는 유리창이 겉에는 플라스틱 창문이고 안에는 아크릴 창이고 겉에는 플라스틱 창문 이게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구중에서는 합성소면 나일론 비트가 90%짜리 좀 좋은 거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달아놓으시면 돼요. 플라스틱 창문 이제 두껍게 해놓으면 빛의 굴절절이 안 좋기 때문에 얇게 여러 겹 가는 그런 기술 구조를 가진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비트과일을 주어져서 창문을 대체할 수 있다고. 유리석영 거기다가 이제 내열 구조를 갖춰주기 위해서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 같은 것을 넣어서 제조하시고 안팎에 코팅 구조를 가지면 열에도 강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아파트 유리창 다 이걸로 바꾸자 그러고 플라스틱 창 방탄필름, 플라스틱 방탄필름, 플라스틱 창 방탄필름 이렇게 여러 겹 구조로 가면 군에서도 쓸 수 있는 방탄 구조가 된다고 해요. 유리창보다 낫다고 싸게 군의 모든 차량을 이것을 방탄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유리 있으니까요. 그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플라스틱 창 어떤 단열 필름, 플라스틱 창 단열 필름이나 어떤 투명 단열 필름, 플라스틱 창 투명 단열 필름 이렇게 해서 여러 겹으로 주면 이것이 일종의 단열 구조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알루미늄 사시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사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도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만든다. 이렇게 아파트 모든 기존의 어떤 방문이라든지 현관문에도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한 개로부터 집안을 보호하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단열재를 넣어서 만드는 어떤 샤시 이렇게 뭐냐면 유리창에 어떤 샤시 부분 금속 부분에 단열재를 넣어준다는 거죠. 방문에도 단열재를 넣어주고 또는 현관문 같은 이런 어떤 금속문이 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여기도 단열재를 넣어줍니다. 그렇게 단열재를 넣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제가 그 자동차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냐면 필름을 붙여주면은 그것이 플라스틱은 잘 깨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은 잘 깨지지 않죠. 그래서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어떤 일반 차량에다 창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필름을 좀 붙여주면은 방탄 필름이라든지 필름을 붙여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사고 나더라도 그것이 운전자를 갖다 날카롭게 해칠 못하게 돼요. 그래서 방탄 필름 아니더라도 필름을 붙여가지고 안쪽에서 필름 붙여주면 이렇게 플라스틱에 쪼개줘도 날카롭게 운전자를 해친다 이런 거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피스 방식으로 기존의 모든 그래서 자동차 같은데 이런 데도 피스 플라스틱 창문으로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외국 같은 데서 막 탁탁 깨가지고 이렇게 딱 안에 있는 사람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 안에 들어가 있어도 그간에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도둑질도 해갖고 차량에 있는 것들도 사람이 있는데도 그냥 탁탁탁 깨가지고 이렇게 안에 거를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유리창 부분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기존의 유리창은 전문가가 끼워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발로 차면 쉽게 또 빠져요. 깨지기도 잘하고 유리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예 피스 방식으로 박는 방식. 재단만 유리창이다 그러면 크기를 플라스틱 창문이다 그러면 크기를 재단만 갖다 주면 이것을 틀이 있고요. 틀이 있어서 피스 방식으로 박아놓으면 발로 차도 이게 침입이 쉽지 않도록. 침입이 쉬우면 대단히 문제가 있죠.
기존의 유리창은 깨지기 쉽고 침입이 쉽다. 그러니까 보석상 같은 막 털어가지고 집안에도 외국에도 이게 침입이 쉬워서 막 유리창 깨고 막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프라시창은 침입이 쉽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존에 끼는 방식에서 이렇게 재단만 딱 플라스틱 창 크기를 소비자도 이렇게 어떤 식으로도 피스 방식으로 뭐 옆으로 박든지 앞으로 박든지 또 다른 방식으로 기존의 어떤 틀과는 상관없이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유리창을 고정시킬 수 있다. 그러면 차량 안에서도 가능하겠죠. 차량 안에서도 피스 방식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그것이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이제 만약에 자기가 침수가 됐다, 자기 물에 빠졌는데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기존의 거는 유리창 깨서 나왔었지만은 뭐 그럼 이거를 그렇죠, 피스를 풀러가지고 유리창을 내림으로써 수동으로 내림으로써 보존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하면 차량에도 이게 적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 YTN에서도 플라스틱 창문은 이거를 보도를 모델을 하시더라고요. YTN의 제기실에 모둠으로 다 있습니다. 잔뜩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은 거기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동차의 배터리에다가 격벽 시스템을 만들자.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가 이렇게 건물과 방 안에 있듯이 그럼 외부 온도로부터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이렇게 시동 배터리도 그렇게 만들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제가 이게 추위 때문에 열을 담고 있으니까 추위 때문에 열을 뺏길 뿐만 아니라 전해질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액상이 얼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튬이온 이동 속도가 늦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기존에 있는 이제 배터리 같은 것들을 이제 그게 내가 좀 전에 다시 한번 좀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그 배터리를 물리적으로 여러 개로 분할하고 8개로 분할해도 돼요. 그래서 각각 격벽 처리를 하고 한 개는 발열로 인해서 이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를 산소와 전기를 차단시켜서 나머지 배터리를 살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격벽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건 자동차 침수하고도 관련. 전기차 침수되면 어떻게 되죠? 예, 전기가 왕창 흘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 차폐 부분에 대해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격벽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게 현대기아차 이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제 기술이 현대기아차도 저기다 광고 내셨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저기다 광고를 내셨는데 제가 오픈AI의 소라가 제 방식을 침범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좀 이따다가 이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저기 현대기아차가 일단 현대기아차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 자동차에 냉난방을 해주자. 겨울에는 이제 이게 출력이 떨어지니까 여름에 사람이 하듯이 일종의 방한 구조를 격벽 처리해서 방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좀 보호해서 일정 온도를 유지하게 하자. 사람이 더우면 냉방, 난방 하듯이 냉난방 서비스 넣어주고요. 겨울에도 출력이 떨어지면 해결할 수 있어요.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 배터리를 전해질 구조를 만들 때 그 어떤 전해질 통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전해질 움직임으로써 속도를 빠르게 하는 기술을 얘기했어요. 리튬이온 이동 속도도 되게 빠르죠. 전해질 통로를 안에다가 관처럼 만들어가지고 배터리 안에 빠르게 움직이면 되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흑연 어떤 그 음극재 구조에서도 코커스 구조에서부터 이제 가루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입자를 대중소로 만들어가지고 대중소로 만들어갖고 그 대자료는 이렇게 뼈대를 구성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렇게 나머지 거를 섞어서 만들면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좋아질 거고 견고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것은 양극재에서도 동일한 기술을 입자 구조에서부터 대중소에서 대자리로 뼈대 만들고 이렇게, 그리고 하나의 제가 이런 건전지 기술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아연판이 들어있고 탄소봉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아연판을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개 아연 금속판을 여러 개로 만들어주면 에너지 밀도가 좋아진다고. 탄소봉도 하나의 큰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겹의 형태로 만들어주면 에너지 밀도가 좋아진다. 이와 같이 그 건전지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제가 이거를 어디서 사용했냐면 자동차 모터 있잖아요. 자동차 모터에 들어간 연구 자석을 여러 겹으로 만들어준 이 기술에서도 동일한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에너지 밀도 굉장히 파워가 좋아진다고. 자동차 배터리에 일단 자동차 모터뿐만 아니라 모든 모터에 들어가는 기술이죠. 예, 뭐 비행체로 얘기를 하자면 프로펠러 돌리는 기술, 그다음에 어떤 배 프로펠러.
또는 가정용 뭐 그 세탁기를 믹서기 뭐 이런 데는 산업용 모든 모터 들어간 데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모터 들어가기 직전의 전기선을 다른 데 차별해 가지고 두껍게 만들어 주거나 그래서 그게 구리선 자체가 전기가 축적되는 그 캐패시터 배터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전기선으로 그것을 구현을 한다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다가 또 다른 방식으로는 같은 두께라고 했을 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두께를 대중소라고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주면 이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로 변한다고 되는 이것이 어떤 동축 케이블에서도 통신 구조로 갔을 때는 전기를 약하게 주면 통신이니까요. 이것도 주파수 방식으로 어떤 증폭 구조 없이 해서 멀리 어떤 그 통신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와 같은 방식은 제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뭐 어떤 A사 레이더라든지 통신 구조로 가져갔을 때는 A사 레이더에서도 서로 더 여러 파형의 어떤 그 전파를 섞어서 만들어 쏘거나 레이저 광이다 그러면 레이저 광을 서로 여러 파형의 것을 섞어서 만들어주면 서로 간에 전파 간섭만 없으면 일정 서로 간에 환자 분목되듯이 서로 간에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어 놓으면 멀리 간다고. 그래서 적을 탐지하거나 공격할 때도 좋다 그랬잖아요. 약하게 주면 탐지가 되거든요. 전기를 약하게 주면 탐지가 되는 거고 통신이 되는 거죠. 전기를 강하게 주면 공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여러 파형의 것이 한 군데 딱 그 상대방의 전투기에 맞잖아요. 그럼 강한 융합열이 발생한다고 그러죠. 레이저 광도 마찬가지고요. 레이저 공격기에다가도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서로 두께가 틀린 레이저 광들을 뭐 사이즈가 틀린 거죠. 레이저 파형을 두께가 틀린 걸 배치해 놓거나 서로 파형이 틀린 것을 배치해 놔서 레이저 공격기에다 공격하면 상대방 전투에 맞으면 굉장히 강한 융합열이 발생해서 쉽게 떨어진다. 이와 같은 레이저 공격 기술을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때 전파를 쏠 때는 전 세계를 수천 조 번에 수백 조 번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요. 에 따라서 정확하게 상대방이 동쪽인데 서쪽에 쏘는 바보는 없죠. 전파를 그렇게 쏘는 방식이 되고 위성통신과 이동통신에서도 이런 좌표 숫자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1cm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 단위로도 가능하고요. 반도체 같은 데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5.0.000000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반도체나 마더보드, 컴퓨터 이런 데서도 사용할 수 있고 CPU 설계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CPU나 모든 반도체 설계에서도 이 좌표 숫자 방식이 통신칩에도 들어갈 수 있고 건물 안에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로봇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움직일 수 없는 범위. 또 자동차가 전 세계 내비게이션도 이를 기초로 해서 만들 수 있고 전 세계 맵 지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제 기술을 많이 언급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제 거를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워낙에 만나서 현대기아차에서 자동차 격벽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배터리에다가 자동차 격벽 시스템 다시 돌아가는 일부러 제 기술 언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그 자동차 그 배터리에다 격벽 시스템 만들고 냉난방 시스템 얘기하고 배터리에다가 전해질의 통로를 배터리에다 전해질 통로를 네 번에 따라 만들어서 외부 온도로부터 취약한 것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속도를 빠르게 하자. 전해질은 그 안에서만 통로 안에서만 움직인다라는 기술을 그다음에 흑연 흑연 음극재 구조와 양극재 구조를 기존에 한 덩어리 큰 거를 넣은 거를 여러 겹 그 중에서도 대중소 두께가 틀린 대중소 기술이 들어간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전 세계 모터 기술에서도 뭐 스피커에도 들어갑니다. 이게 연구 자석 들어가잖아요. 연구 자석을 여러 겹 들어가는 그런 기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건전지 부분에도 탄소봉이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 겹의 형태로 들어간다. 대중소 그러면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좋아진다. 아연판도 여러 겹 금속을 여러 겹으로 만들어주면은 굉장히 파워가 좋아진다.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꼭지 있잖아요. 꼭지를 갖다가 이렇게 약간 두드러지게 약간 더 크게 만들어주거나 이게 밑에다가 하나의 꼭지를 이 꼭지 밑에 꼭지를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파워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여기도 여기를 두드러지게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어주면 파워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와 같은 건전지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가 보다 많이 흘러나온다는 뜻이죠. 어쨌든 간에 이런 기술을 어떤
현대기아차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배터리 회사에서도 이 기술을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가지고 2차 전지, 리튬 전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2차 전지를 100개, 1000개 묶어서 언오프 구조로 만들어서, 각각 전기선 다 연결하고요. 동시 충전, 그러니까 충전 방전이 빠른 이런 그 배터리 구조를 만들 수 있고요. 싸게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러죠. 가정용 배터리 만들 수 있고, 집안에 전기가 나가면 보통 인버터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공급을 하셔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힘들어 귀찮아서 안 하거든요. 그럼 그냥 간단하게 그 충전 방식으로 해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어가 가정용 배터리를 용량별로 가격이 틀리겠죠. 크기별로 전원이 나갔을 때 주 전원선 우리나라 얘기를 하자면 두꺼비집이죠. 주 전원선에다 이렇게 연결해서 언오프만 하면 간단하게 하루 이틀 정도 전기가 공급되는 그런 방식. 이게 야외 놀러 갈 때도 좋겠죠. 컴퓨터가 나갔을 때 컴퓨터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하는 방식. 또는 어떤 이렇게 냉장고 나갔을 때 냉장고에다가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비상 배터리 개념은 드론 같은데 지금 드론 같은 데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기존에 구동 배터리가 전기 방식으로 이렇게 드론이 움직인다 했을 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비상 배터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비상시에 그쪽에서 축적된 비상으로 이렇게 축적된 전기를 갖다 씀으로써 추락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그랬죠. 기존의 어떤 자동차가 구동 배터리에서 이렇게 만약에 구동 배터리 이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때 그쪽을 전원을 차단시키고 이렇게 비상 배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컴퓨터다 그러면 컴퓨터가 있지만 기존에 있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안에다가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내장용 외부용 두 개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전기를 공급받음으로써 전원이 갑작스레 나갈 때 하드디스크가 날아간다든 작업한 내용이 날아가 이런 거를 보호할 수 있다 그랬죠.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런 메모리 반도체나 기타의 반도체 구조에다가 이렇게 작은 또는 마더보드나 그래픽 보드 이런 데들 작은 배터리 구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전원을 공급받게 해서 이렇게 어떤 데이터가 날아가거나 이렇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컴퓨터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다음에 모든 기판 부전, 컴퓨터 기판이나 모든 보일러 기판이나 자동차 기판 어떤 과전류가 흘렀을 때 그것을 차단시키는 조치와 더불어서 거기도 미니 배터리를 만들어 갖고 안정적으로 전류를 공급받는 이런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떤 컴퓨터의 어떤 기판 마더보드나 이렇게 기판 구조에 또는 그래픽 보드도 될 수 있겠죠. 또는 하드 디스크 필요한 곳에 어떤 절연 방식을 기존의 어떤 전원 서플라이도 전류가 금속체니까 타고 흐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차라리 이렇게 플라스틱 구조로 경광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하자. 미세 전류가 이렇게 어떤 흐르면은 내장 사운드가 이렇게 소리가 잡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미세 전류가 흐르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구조를 아예 만들어주거나 기판에다가 절연 구조를 갖는 어떤 절연층 하나 만들어야지 얇은 거를.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렇게 기판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일러 기판도 자동차 기판도 항공 기판도 모든 전 세계 기판의 절연 구조를 갖는 기판 기술을 가지시면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 전 세계 특허났어요. 그래서 지적재산권법도 있고 아니까 이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런 배터리 구조는 배터리 메모리 반도체에다가 미니 배터리 기타의 반도체에다가 다른 반도체도 돼요. 미니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안정적으로 전원이 공급되게 함으로써 메모리 배터리를 플래시 메모리 배터리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에도 이제 들어가고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배터리가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에다가 이렇게 일정 부분 플래시 메모리처럼 절연 구조를 만들고 플로팅 게이트를 만들듯이 안에다 이렇게 전류를 그 안에 가둠으로써 기억 장치 티끌만한 거 붙여놓으면 되겠죠. 메모리 배터리 휘발성을 좀 보강을 해서 이렇게 거기다가 어떤 기억을 할 수 있. 전류가 일정 부분 공급이 됨으로써 단시간 내에 어떤 작업한 내용을 거기다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자 그랬고 또 하나는
배터리를 다는 미니 배터리를 메모리 반도체 달아줘가지고 전원이 나가도 거기서 일정 부분 전류가 계속 공급되는 식으로 해서 어떤 플래시 메모리화 시킬 수 있다. 또는 거기다가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를 아예 티끌만한 걸 메모리 반도체에다가 탑재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그 당시에 1시간 뭐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작업한 내용이 거기 안에 저장이 돼가지고 그것이 사실상 메모리를 플래시만 메모리 하 시키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됩니다. 메모리 그 다음에 CPU 같은 데도 이게 플래시 메모리를 붙여갖고 부팅 프로그램을 컴퓨터의 가장 기초만을 뜨는 부팅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럼 속도가 빨라진다. 그다음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윈도우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와 같은 기술 구조도 말씀을 드렸고 기존의 플래시 메모리 같은 이런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를 좀 같이 붙여서 메모리는 병렬 처리잖아요. 병렬 처리 연산을 같이 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플로팅 게이트 부분을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정보 속도를 빠르게 하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또 CPU 같은 것도 어떤 기존의 어떤 엔비디아 어떤 GPU 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AI 칩 만드는 기술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CPU에다가 GPU 개념을 좀 탑재를 해서 CPU를 병렬 연산 처리에 CPU를 따로 만들어서 마더보드 위에 물리적으로 따로 떨어지는 공간에 여러 개를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줌으로써 그것을 ALU 이것도 대중소로 들어가고요.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AI 칩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랬었죠. 그다음에 CPU를 같은 공간에 있어서 크기를 대중소로 들어가서 작은 CPU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코어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면적의 제한이 있으니까 최대한 숫자를 많이 넣기 위해서 대중소의 개념으로 크기를 들어가서 만들고 ALU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고 레지스터, 그다음에 캐시 메모리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고 트랜지스터와 그다음에 카패시터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만들 때부터 모든 반도체에 이 기술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통신칩도 하나의 통신칩이 아니라 여러 개의 통신칩을 만들었을 때 면적의 제한이 있잖아요. 스마트폰 같은 애, 또는 컴퓨터 같은 데 통신 장비에 있어. 그러면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숫자를 많이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이 통신칩 설계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메모리 반도체도 대중소로 들어가고요. 플래시 메모리도 대중소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SSD 하드디스크도 그 안에서 제가 이렇게 SSD에다가 따로 플래시 메모리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안에서 이렇게 급한 저장 하드디스크도 마찬가지. 플래시 메모리와 결합을 해가지고 플래시 메모리에다 급한 저장을 하고 나머지 천천히 저장을 시간이 있을 때 널널하게 하는 그런 이중 저장 방식을 사용하자라고. 그럼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뭐 웹페이지 여는 것 같은 급한 구조는 이렇게 거기다 플래시 메모리에다 탑재를 해놓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니면 부팅 프로그램을 거기다가 탑재를 하시는 방안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대 기아차라든지 이런 어떤 자동차 격벽 시스템, 그다음에 비행체의 좌우 기술, 제가 일부러 기술을 언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도 기술 도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언급을 많이 하려고 그래. 비행체의 어떤 소기 방식이든 전기 방식이든 프로펠러를 돌릴 때 화목난로 이렇게 펠런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탄다. 그래서 적게 연료를 공급함으로써 회전수를 조절하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기존의 어떤 변속기 구조가 없어지는 대형 기술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됐든 로봇이든 어떤 데도 변속기가 없어지는 구조가 되고요. 비행체도 마찬가지예요. 변속기 없이 연료양을 통제해서 회전수를 조절한다는 거죠. 자동차 같은 거는 모터를 바퀴 네 군데에 달아서 각각 틀린 회전수를 주면 오른쪽을 많이 주면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많이 주면 왼쪽으로 가죠. 비행체도 프로펠러도 적게 주냐 많이 주나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갈 수, 많이 주는 쪽으로 가겠죠. 그다음에 어떤 가변 프로펠러 비행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 이렇게 내리고 이럴 때 이렇게 가변 프로펠러도 현대기아차는 똑같이 하셨어요. YTN에서 어떤 독일 어떤 비행체가 하시더니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 기술입니다. 플라스틱 창문도 그렇고 서울시 비상벨 시스템도 제 기술인데 그걸 그냥 멋대로 하시더라. YTN의 제 기술이 여러 개 한꺼번에 막 모둠으로 모여 있습니다. 제 기술이니까 알아보거든요. 제 기술이니까 알아본데 그거를 함부로 쓰시더라고. 홈쇼핑 같은 니모에서도 이게 물통 달아가지고 여기다가 압을 세게 할 수 있고 이게 관을 이렇게 좀
길다란 걸 내갖고 뭐 압이 세진다. 홈쇼핑 니모라는 회사에서도 사용하시더라고요. 되게 황당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 호수에다가 작은 물통 구조를 달아서 압을 세게 하는 그런 기술 구조를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안 하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런 관을 좀 길다랗게 만들어 가지고 이 플라스틱 관 있잖아요. 길다랗게 만들어서 압을 세게 하는 기술 구조라든지 아니면 이런데 여기다가 볼록 구조를 볼록하게 그 물통 구조처럼 볼록하게 만들면 압이 세진다 그랬죠. 이런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기술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었고요. 네, 제 기술을 이렇게 한 번 동영상 할 때 이렇게 되도록이면 많이 언급하려고 그랬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좀 일부러 많이 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제 아이디어를 함부로 멋대로 어떤 사업상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거론했든 옥션을 거론했든 어떤 데서도 그렇게 함부로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하시지 마시라. 지적재산권법이라는 것은 사업 아이디어도 포함한다. 지커버그 어떤 페이스북 창업자가 처음에 만들 때도 아이디어를 따라서 그 회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적재산권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의 벌금과 민사소송을 따릅니다. 제가 이 기술을 이렇게 어떤 다른 기술을 언급한 것도 만약에 그 YTN 아니라 외국에 팔았을 때 이것이 문제가 안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다른 기술을 언급한 게 하도 많아서 다른 동영상을 참고하십시오. 그것을 내가 그것은 공개 기술로서 쓰십시오. 그러면 어떤 기업도 독점적인 특허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떤 기술만 특정 부분 기술에 해당한다. 수소산소다. 수소일 산소 이렇게 불안가스는 수소일 산소일이잖아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 새로운 불안가스를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수소일 산소일, 수소일 산소3, 수소일 산소7도 된다. 산소 구조를 많이 집어넣을수록 완전 연소, 고온이 이루어지고요. 고온 과력이 이루어진다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수소산소가 불안가스가 터지게 하십시오. 그럼 따로따로 보관해라. 따로따로 보관했다가 섞어줄 때만 필요할 때만 그 온도를 높이는 공간, 온도를 높이면 연료 효율이 좋아집니다. 항속거리도 길어지고요. 비행 체력이라 하자면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거죠. 온도를 높여주고 섞어줄 공간이 따로 있고 연소실을 각각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비행체油나 군사적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우라늄 액상, 우라늄, 플루토늄, 어떤 소듐 이런 것을 가루나 액상과 증기화된 것을 섞어줘서 연료로 태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나 다른 데서도 이런 것을 증기화시키거나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액상화시키거나 가루화시키거나 이런 형식으로 원자력 발전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어떤 수소산소를 기초로 해서 발전에서는 석탄을 같이 사용해 준다든지 거기다가 플루토늄 이런 것들을 우라늄 어떤 토륨을 이거를 액상화 증기화된 것, 가루화된 것을 섞어준다 이런 기술로도 전용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수소산소 했을 때 휘발유라든 이종연료를 같이 태우는 구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제 기술 구조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공짜로 사용하라 그러면 그렇죠. 어떤 누구도 이걸 독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동차에 제가 내연기관차를 다시 설계를 해서 휘발유 산소 구조를 가지고요. 그다음에 압축 공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연소실에다 집어넣는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행체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뭐가 되든 그래서 수소산소를 연료로 기본으로 태우더라도 압축 공기를 넣어서 추가적으로 파워를 증진시킬 수 있다. 비행체 기술에서 자동차 기존의 내연기관차 자동차도 휘발유 플러스 산소 이렇게 들어가 된다는. 각각 따로 보관하고 있다고 온도를 높이고 섞어주는 공간이 따로 있고 연료를 필요한 연소 기간에 속도를 연료를 적게 공급하고 많이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속도를 강중량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그 변속기가 없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다가도 압축 공기를 집어넣어서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파워를 증진시킬 수 있고 경유 산소 그다음에 LPG 산소 이런 식으로 자동차도 그렇게 가도 비행체는 항공유 산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거기다 압축 공기를 집어넣습니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자동차나 비행체를 설계를 다시 하고 어떤 배 같은 데도 설계를 다시 해야 되겠죠. 이와 같은 기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도 그냥 제가 공짜로 사용하십시오. 이러면 전 세계 어떤 누구도 독점 기술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을 워낙에 무단으로 사용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 기술은 엉터리가 아닙니다. 의학 기술도 그렇고요. 의학 기술도 제가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냥 공짜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누구도 특허를 가질 수가 없다. 어떤 누구도 제 기술을 가지고 자기의 기술인 것처럼 위장해서 전 세계 특허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은 엉터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무슨 기술이 엉터리면서 무슨 그런 검증해 보세요. 저는 엉터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학 기술에서 얘기한 치료 방법도 제가 그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혀 엉터리가 아니라 관련 특허도 제가 그 10건 제출을 하고 기술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근데 특허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을 발표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아이들을 제가 기술이 허접하든 어쨌든 남의 아이들을 도둑질해서 함부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이거는 캠페인성입니다. 매번 동영상에서 언급하는 얘기고 이것은 어떤 누구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